반갑습니다. 2021년 5월 24일 한국의 투자센터 마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좀 하락 장세의 연속으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특히 코스닥 지수는 이제 장 초반부터 반등 한 번 없이 외국인의 대량 매도세 끝까지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아쉬운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3144포인트, 코스닥 지수는 948포인트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와 기관의 저가 매수세가 뒷받침되면서 그나마 보합권에서 유지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코스닥 지수에서는 기관의 약한 매수세와 외국인의 매도세가 합쳐져서 큰 반등 없이 이렇게 하락세를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오늘 일봉상의 위치가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입니다. 지금 코스닥 지수의 경우에는 오늘의 지수 구간이 굉장히 유의미한 구간에서 마감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후로 이제 이 구간을 지켜주느냐 마느냐가 앞으로 방향성에서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바로 950포인트 구간인데, 최근에 두 번이나 지지를 받고 올렸던 구간인데, 현재 지지라인은 그대로 테스트를 하면서 고점을 높이지 못하면서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좀 하락 패턴이 형성되고 있어서 좀 주의가 특히 필요한 구간이기도 합니다. 하락 삼각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그림상으로 기술적으로만 보면은 하방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작용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고, 그래도 우리나라의 자체적인 기술적인 그림보다는 대외적으로 글로벌 증시의 영향이라던가 아니면 수급적인 영향을 더 많이 받았던 점으로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지지력만 잘 챙겨준다면은 이제 반등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진폭이 마무리되는 수렴이 마무리되어가는 그림이기 때문에 이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그래도 반등 추세선에서 살짝 벗어나서 약보합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역시 긍정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저점 테스트를 하는 그림은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좀 양호한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다행히 선물 누적으로 따지자면은 아직 매도 우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선물 매수세가 오늘 외국인의 선물 매수세가 일부 들어왔던 점으로 마냥 그렇게 나쁘기만 한 그런 그림은 아닙니다. 내일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닥 시장이 950포인트에서 지지력을 작용해 주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좀 시장이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3, 4배는 많은 그런 전형적인 하락 장세가 이어지기도 하였고, 오늘 상한가 종목이 6개밖에 안 되는데 대다수 좀 우선주와 같이 조금 장세가 안 좋을 때 나오는 건강하지 않은 그런 상승의 모습들이 보였던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그나마 좀 긍정적인 부분은 테마 심리가 아직까지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테마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먹을 구간을 잡을 수는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반적인 종목들은 사실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고점에서부터 하락 구간이 굉장히 깊습니다. 퍼센트로 따지면 마이너스 8%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지수가 8% 정도 하락을 했다고 치면은 이제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수 1%당 2, 3%씩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가 고점에서 마이너스 8% 정도 조정을 받고 있다는 거는 대다수의 중소형주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16%에서 24% 내에서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게 일반적인 그림입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힘든 것이 당연한 장세이기도 하니까 이 장세를 어떻게 좀 현명하게 헤쳐나갈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장세의 특징이 또 있죠. 최근 장세의 특징이 딱히 어디가 강하다, 어느 것을 봐야 한다, 그러한 그런 강세의 주도 흐름이 없습니다. 추세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게 경기 민감주가 강세였다, 그렇게 할 수가 그런 특징이 있었는데, 기술주가 반등을 한다, 그런 특징들이 있었는데, 최근의 장세들을 보면은 딱히 주도 섹터가 없는 그런 모습. 그리고 오늘만 하더라도 오늘은 하루 종일 메타버스가 강했다고는 하지만, 단발적으로 장 초반에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하여서 반도체 이런 종목들의 반등도 기대를 해보았지만 대다수 좀 하락하는 흐름이었고, 그나마 좀 반등이었던 그런 테마가 아무래도 장 초반에는 원전, 방산 이런 테마들이 있었지만, 원전 같은 경우에는 마감에 거의 음봉을 만들면서 대다수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방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유독 강했던 흐름이, 지수가 안 좋고 이제 변동성 지수, 빅스 지수가 좀 높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지성 성격도 있지 않았나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이클을 만들어가는 주도 테마가 없기 때문에 요새 최근 들어서 좀 대응이 많이 힘드신 분들 많을 겁니다. 최근에 랠리였던 원자재, 경기 회복 이런 종목들도 아니고, 기술주의 반등은 더더욱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가 힘든 혼조 장세였기 때문에 대응 방향으로 보자면은 개별주와 개별 테마 등락에 좀 집중을 해야겠죠. 내 보유주에 이제 기회가 올 때 잘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서는 오늘 같이 메타버스와 같은 그런 개별 테마에서 좀 단기적으로 짧게 잡고 접근을 하시는 게, 손절도 익절도 짧게 잡고 대응을 하는 방향성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든 채로 증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거래 대금 평균치 이 구간에서 좀 수평선을 그어보자면은, 연초에 비해서 절반보다 더 반토막이 더 많이 났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줄어들어서 증가하지 못하는 그런 좀 회전이 안 되고 자금 순환이 아쉬운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좀 투자 심리가 안 좋다는 것을 반증해주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로, 시장이 반등을 한다면 이제 좀 거래량이 붙어주지 않겠나라는 구간으로 보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제 기술적으로 950포인트 구간 지지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넘어선다면은, 반등을 만약에 성공해 해준다면은 이제 전략적으로 우리가 보아야 할 그럴 섹터는, 아무래도 반등 시 주목해야 할 섹터는 두 가지 전략으로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는 이제 경기 회복 업종,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주 반등. 경기 회복 업종을 보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합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당연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인플레 우려라던가 이런 게 계속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의 뒷면에는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인플레이션이 지속이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이나 긴축이 조금 더 빨리 진행되겠다는 기조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경기 회복이 생각보다 빠르게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도 주식 트레이딩을 함에 있어서, 이제 투자를 함에 있어서도 경기 회복 업종에서 보는 게 더 맞지 않겠나 싶겠고, 경기 회복 업종 특징이 상승 속도가 느립니다. 기술주처럼 팍팍 튀는 시세가 나오기보다는 꾸준한 추세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승들이 많죠. 우리가 흔히들 아는 금리 인상기에 수혜를 받는 금융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비롯하여서 의류 업종, 음식료 업종 대부분 다 좀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천천히 가는 그런 업종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느리게 가는 것이 가장 빠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봐주시는 게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좀 여유를 두고
대응을 하기에도 편할 수 있겠고요. 이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제 기술주 반등을 볼 수가 있겠죠. 기술주 반등은 단기적으로도 계속 나올 수는 있지만 이게 장기적인 추세로 당장 볼 수는 없다는 부분을 계속 제가 2주 전부터 강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트렌드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구간은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것에 계속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기술주의 반등은 나와도 이제 단발적에 그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이제 반도체, 자동차 이 분야는 기술주냐 경기 회복주냐 좀 이러한 애매한 경계에 있는데 뭐 경기 회복 구간에 나타나는 그런 반도체 수요나 그리고 이제 소비재로서의 자동차 이쪽은 이제 소비재, 경기 회복 업종으로 당연히 볼 수가 있겠죠. 경기 반등 구간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반도체나 자동차도 봐주실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이 이제 좀 궁금할 거예요. 반도체가 공급이 많이 부족하다는데 수요에 비해서 이제 공급난이다 이런 소식들이 있는데 반도체는 도대체 왜 안 가냐 언제 가냐 라는 게 있는데 반도체의 문제점은 바로 수급입니다. 수급. 외국인이 계속 대량으로 계속 팔고 있습니다. 반도체 섹터를.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반등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인이 사주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종목에서는 일부 중소형주에는 이제 소폭 매수가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외국인의 매수의 특징이 있죠. 좀 기저에 좀 연속적으로 매수세가 깔려야지 이제 추세를 만들어가는 반등이 나올 수가 있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연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와 주느냐가 이제 반도체 섹터의 반등에 이제 중요한 제1의 관건으로 볼 수가 있겠고 지금 오늘만 하더라도 시장에서 반도체의 중소형주들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가 하락한 이면에 그 요인이 되기도 했었고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반등을 한다면 이제 지수 반등도 수월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빠졌긴 했지만 제약바이오, 반도체 이런 좀 중요한 대다수의 기업들이 좀 하락세가 깊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도 좀 깊었던 점입니다. 시장 체크는 이 정도로 하고 이제 오늘 좀 강세였던 테마가 있죠. 오늘 아침부터 마감까지 좀 시장 중심에 있었던 테마가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오늘은 메타버스란 무엇인지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봅시다. 오늘 나왔던 기사로는 민간이 합작을 해서 민간과 기관이 합작을 해서 메타버스의 생태계를 육성을 하겠다 이러한 프로젝트가 첫 발을 디뎠다는 그런 소식도 있었고요.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인 거는 이제 오후장 들어서면서 넷플릭스에서 메타버스에 이제 참여를 하겠다. 메타버스에서 이제 구독형 게임 서비스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나타났습니다. 메타버스란 우선 가상을 의미하는 메타. 더하기 이제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메타 유니버스의 합성어로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데 최근에 우리 제일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순천향 대학교에서 온라인으로 강의라던가 입학식 이런 거를 진행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명한 거죠. 10대들 사이에서 유명하죠. 네이버의 제페토라던가 그리고 SM 엔터테인먼트에는 이제 가상세계의 아바타가 함께 활동하는 이제 걸그룹 아이돌 에스파도 데뷔를 시킨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가 마냥 먼 세계가 아니라 은근히 이제 실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점이고 메타버스 관련주들을 보면은 대부분 좀 AR, VR 관련주들이 많죠. 아무래도 좀 기술력이 VR과 AR을 기반으로 구현이 되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많이 엮여 있고 메타버스의 대장주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미국의 로블록스입니다.
최근 이 로블록스가 횡보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좀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좀 1차 시세 후 조정을 오래 가졌는데 이 로블록스가 다시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의 근처에 갔기 때문에 우리나라 메타버스 주들도 이제 대장을 따라서 이제 신고가 근처로 시세를 하나씩 만들어가는 그런 특징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장점으로 말하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약이 없고 흥행이 지금 뉴욕에서도 이제 로블록스가 흥행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리고 이제 성장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강세였던 이유 하나를 체크를 해보자면은 사실 재료는 지난주부터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좀 부각이 됐던 이유는 이제 민간에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육성을 하겠다. 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하였다. 이러한 그런 의의가 있으면서 좀 트리거로 작용을 해주었습니다. 사실 재료들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었고 좀 트리거가 필요했던 거죠. 호재들이 쌓여가지고 이제 상승의 방아쇠를 당겨줄 수 있는 그러한 트리거가 필요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 다음으로는 아까 체크해드린 넷플릭스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추진.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넷플릭스는 구독형 드라마, 영화 콘텐츠로 유명한 그런 OTT 업체죠. 이제 구독형 게임 서비스에도 진출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아이돌이 있죠. SM 엔터테인먼트의 이제 메타버스 아이돌 에스파의 이제 성장세 이 정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한 점이 있겠죠. 직관적으로 궁금한 점은 관련주가 뭐가 있어요, 이런 거가 있겠죠. 함께 이제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오늘 대장주로 움직였던 종목부터 하나씩 체크를 해볼게요. 오늘 메타버스 관련주로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선익시스템이죠. 선익시스템이 오늘 메타버스 대장주로 먼저 움직이면서 상승 파동을 다시 만들어가고 있는데 과거에 1파, 2파, 3파, 4파, 5파까지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강하게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신고가를 동반을 해준다면은 이제 그림을 또 새로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앞선 5파를 이제 잔파동으로 해석을 하고 3파를 기대를 해볼 수도 있는 그런 그림이기도 합니다. 장 마감까지 좀 꽉 찬 장대 양봉을 만들어주면서 역대급 거래량과 신고가를 갱신을 해주었기 때문에 선익시스템은 메타버스의 대장주로 이제 체크를 해둘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등주, 오늘의 이등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오늘의 이등주로는 이제 한빛소프트가 있습니다. 한빛소프트는 이제 OLED로 관련하여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인 종목인데 거래량은 앞선 선익시스템보다 확실히 좀 아쉬운 상태이죠. 앞에 거래량을 갱신을 하지도 못하였고 고가도 갱신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좀 소화해야 할 물량이 있지만 그래도 앞선 신고가까지는 좀 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만큼 또 고가 테스트를 해줄 수도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종목은 자이언트 스텝입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신규 상장주로 이제 상장할 때 당시에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이제 활성화되면서 시세가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이제 좀 로블록스가 미진할 때에 가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이고 오늘은 좀 장중에 넷플릭스 구독형 게임 관련주로 급등이 나왔지만 갑자기 또 차익 실현세가 강하게 나오면서 윗꼬리를 강하게 뽑았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고가를 갱신하면서
종가도 나름 높이고 이제 거래량도 나름 동반을 해준 상태이기 때문에 4만 원 구간, 4만 400원 구간 위로 안착을 해주는지가 굉장히 방향성에 있어서 중요한 구간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분봉상으로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장대응 몽을 두 번이나 내리꽂으면서 차익 실현세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호가의 등락이 거칠었던 종목들은 주의를 하면서 좀 짧게 잡고 보시는 게 좋겠죠. 안 그래도 좀 요새 장세가 좋지도 않다 보니까 좀 매매 임함에 있어서 좀 조심하면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뭐 1, 2, 3등 주로 이제 선익시스템,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정도 알아보았고요. 나머지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막 유의미한 등락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대충 차트와 함께 간단히 짚어볼게요. 관련주로 이제 지니뮤직, 위지웍 스튜디오, 그리고 뭐 KT, M게임, 알체라 뭐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 알체라 같은 경우도 신규 상장주죠. 아직은 그래도 상장일의 주가 위에서 놀고 있고 상단 박스권 위에 오늘 좀 나름 유의미한 구간 위로 종가를 형성해 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좀 오늘 종가를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겠습니다. M게임도 사실 차트가 그렇게 나쁘진 않지만 게임주기 때문에 워낙 좀 무거운 성향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한 뒤에 좀 중국이랑 이제 한미 정상회담 관련하여서 갈등이 부각된다면 게임주는 조금 리스크를 좀 내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M게임은 조금 주의해서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움직이면은 상한가를 갈 정도로 이렇게 시세도 한 번씩 뽑아주는 그런 종목이니까 체크를 해볼 수 있겠고요. 위지역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기관 매수세에 좀 추세를 많이 만들어줬던 종목인데 최근에는 이제 기관의 수급 이탈이 좀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좀 기관 수급이 다시 유입되느냐가 좀 중요하게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지니뮤직 같은 경우에는 이 종목은 좀 사실 애매합니다. 관련주로 엮였다 하면은 사실 묵은 소식이 뜨고 사실 묵은 소식이 떠도 주가가 상승이 계속 유지가 되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 좀 애매합니다. 그래도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서 자주 엮이고 다른 재료들도 많은 종목이니까요. 체크 정도 해보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강세였던 메타버스 관련주까지 알아보았고요. 오늘의 시장 정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